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측정과 척도에서 이제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 오차 이런 것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타당도와 신뢰도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척도, 지적 척도, 양적 척도뿐만 아니라 타당도와 신뢰도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타당도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죠. 타당도는 뭐였나요? 그렇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참값하고 가깝냐, 이런 것들을 타당도라고 하는 거고요. 신뢰도는요, 내가 측정하나, 다른 사람이 측정하나, 동등하게 나오는 것들을 신뢰도라고 하겠죠. 신뢰도. 그래서 우선은 타당도 있는 측정 도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아무리 신뢰성 있는 측정 도구라 해도 목적이 달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요. 제가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제가 대장균 검출량을 측정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뢰성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아무리 쑤셔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도를 측정하는 거지 대장균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측정 도구, 그러니까 타당도가 우선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개가 중요하지만 우선 타당도 있느냐, 이 사람에게 적합한 거냐,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타당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설계의 타당도와 측정의 타당도로 나타나는데요. 설계의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나타납니다. 내적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관계 추론. 뭐라고요? 인과관계 추론. 자, 외적 타당도는요? 그렇죠. 일반화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요. 우연하게 나타나는 역사적 요인, 집단의 속성이 바뀌는 성숙 요인. 제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주시험 속값. 반복되면 왜곡되는 주시험 속값. 그 다음에 특정 도구가 사전사고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그 다음에 상실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선발의 요인. 선발 이런 것들 있죠. 외적 타당도는요. 호랑이 손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관찰을 받고 있으면 왜곡되는 호손 효과. 그 다음에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억하는 리바운드 효과. 그 다음에 표본이 대표할 수 있느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대표할 수 있느냐, 실험 결과 자체가 대표할 수 있느냐, 환경 자체가 대표할 수 있겠느냐, 상호작용과 간섭 효과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빛들이 흐려지시면 안 돼요. 에? 눈빛들이 이미 흐려지시는데? 나만 이런가 하시는데. 복습이요, 네? 내일은 복습이요? 네, 제발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었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측정의 타당도가 나오는데, 측정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의미만 우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얘가 용어상으로는 어디서는 기준 타당도, 어디서는 경험 타당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디서는 구성 개념 타당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두리뭉실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타당도의 용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미를 살펴보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타당도, 두 번째 기준 경험 타당도, 세 번째 구성 개념 타당도라는 게 있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에서는 동시적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에서는 수렴, 판별, 이해,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데요. 내용 타당도 쉽게 말씀드리면 설문지 문항 자체가 내용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설문지 표면이 잘 됐느냐, 문항 자체가 잘 적합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타당도, 즉 문항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 돼야 되느냐, 그래서 표면적으로 잘 되느냐, 그래서 표면 타당도 혹은 액면 타당도, 그리고 또는 앞면 타당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표면 타당도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앞면 타당도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는 것들을 앞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표면적으로 잘 되어 있냐, 뭐라고요? 표면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내용 구성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두리뭉실하게 보실게 뭐라고요? 아, 얘가 문항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들.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아, 표면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내용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토탈 만들어서 그냥 내용 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논리 타당도로 나올 수도 있고요. 표면 타당도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합니다. 누가 판단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주관이 많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는 통계적 분석은 안 돼요. 통계적 분석은 안 되고 그냥 전문가들이 잘 되어 있어요, 없어요를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라고 한다. 네, 내용 타당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방법을 놓고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용 자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준 경험 타당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측정사기상의 첫 번째는 얘 설문지 자체가 구성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얘가 본다면 내용 타당도. 두 번째는 기준 경험 타당도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요? 기준. 다시 한번 여기 집중하세요. 뭐라고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하고 내 거를 만들어요. 다시 뭐라고요? 기준하고 내 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뿌리는 거야.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든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요. 뭐라고요? 이미 검증된 게 있어. 검증된 거와 내가 만든 거하고 한꺼번에 넣어서 집어넣어. 그래서 기존하고 내 거하고 했더니 상당히 높아. 관련 정도가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 것도 상당히 타당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거 뭐가 된다고? 얘를 기준 타당도 혹은 경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들을 기준 경험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미 공인되어 있는 측정 도구와 내가 새롭게 만든 측정 도구를 넣어요.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있는데 내가 만든 새로운 온도 요것만 체크하면 나오게끔 만드는 것도 있어. 그럼 한꺼번에 돌려봐. 근데 거의 동등하게 나온다면 내가 만든 것도 타당도가 있겠구나라고 확인하는 과정.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말하죠. 뭐라고? 기준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타당도가 확보된 것들을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측정 도구를 활용해요. 그래서 상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게 상관관계가 높다면 상당히 기준 타당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현재 시점이면 동시적 타당도, 미래 시점이면 예측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동시적 타당도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공인 한자 시험이 있죠? 국가 공인 한자 시험이 있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한자 시험 테스트가 있어. 동시적으로 먼저 시험 보게 하는 거야. 국가 공인을 보고 그 다음날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걸 해. 그때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내가 만든 타당도는요? 내가 만든 실험 도구는 상당히 타당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신가요? 다시 뭐라고요? 국가 공인하고 내가 만든 거하고 한꺼번에 거의 동시적으로 조사를 해봐. 그때는 비슷하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만든 측정 도구는 타당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의 동시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적 타당도라고 하는데, 예측적 타당도라는 것은 첫 번째 입사 시험하고 실제로 한 1년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측정하는 방법을 예측적 타당도라고 하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점이 높으면 수능 점수가 높으면 학점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뭐가 될까요? 예측적 타당도. 왜냐하면 수능 보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학점이 나오려면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측적 타당도로 한다. 예측적 타당도. 네. 자, 동시적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 동시적 타당도는 동일한 시점, 거의 동등한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동시적 타당도. 그 다음에 예측적 타당도는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비교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측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예측적 타당도. 얘는 다 상관 분석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상관분석을 쓰게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요. 자, 내용 타당도는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내용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 질문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문항 이거 고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 얘는 통계적 검증이 안 돼요. 통계적 검증이 안 돼. 전문가들 판단만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 경험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 검증된 거와 내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현재 시점이면, 동시 타당도, 미래 시점이면, 예측적 타당도.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경험 타당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구성 개념 타당도라고 해서 이론적 타당도, 뭐 구성체 타당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느냐, 보는 것들을 구성 타당도입니다. 구성 개념 타당도. 그래서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자, 수렴 타당도를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인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건 뭐라고요? 모인다는 거고요. 판별이라는 것은 분리가 된다는 거 말합니다. 분리가 되는 것들을 이제 판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분석법, 그 다음에 요인분석법, 요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거의 얘를 많이 써요. 요인분석법을. 정말 잘 묶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요인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죠. 이해 타당도라는 것은 구성 간의 관계가 예상대로 잘 되었느냐, 예상대로 잘 되어 있는 것을 이해 타당도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수렴 타당도하고 판별 타당도 중요해요. 수렴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잘 뭉칠 수 있느냐. 다시 수렴 타당도는 뭐라고요? 잘 뭉칠 수 있느냐. 판별 타당도는 얘를 가지고 분리시킬 수 있느냐. 다시 얘를 가지고 분리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판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수렴 타당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영어 시험을 치르고 싶죠. 이 사람의 영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측정 도구가 여러 개 있죠. 토익, 톱스, 탭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얘를 가지고 들이대면 뭉쳐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렴 타당도. 서로 측정 도구가 다르더라도 나 모여! 그럼 모이는 것들. 나 이건 영어야! 그럼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죠. 다시요. 제가 영어를 잘 보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시험을 했어. 토익 테스트 막 하고 뭐 수학 능력평 한자 시험 막 이런 거 했어. 그랬더니 서로 간에 영어는 잘 묶이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것들. 그러니까 하루 계속 뭉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렴. 얘네들을 가지고 잘 뭉쳐봐. 이런 것들을 수렴 타당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뭐라고요?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면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뭉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렴 타당도. 얘는 수렴 타당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영어 능력 측정을 위해서 토익, 탭스, 뭐 토플 이런 것들을 했더니 서로 간에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이에 반해서 판별 타당도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판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판별 타당도. 자, 다시 해보라고요.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측정을 하게 되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야 될까요? 낮게 나와야 될까요? 판별 타당도가 높게 나오려면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 A하고 B가 다르게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판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영어 능력만 높은 사람과 수학 능력만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탭스를 딱 집어넣었더니 A만 높았다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판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요. 영어만 잘하는 사람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탭스를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둘 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영어 능력 평가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들이대서 얘는 내가는 영어 능력만 평가하는 도구야. 딱 들이댔더니 영어만 잘하는 사람만 딱 분리가 돼. 그럼 얘는 판별 타당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뭐라고?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싶은데 측정 도구를 통해서 분리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판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수렴 타당도는 뭐라고? 수렴 타당도는 잘 뭉칠 수 있는, 얘를 가지고 뭉쳐!
판별은요, 잘 분리되는 것들을 판별타당도라고 합니다. 판별타당도. 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빛들을 위해서 다시요. 제가 여러분들 딱 갔는데 이쁜 여자가 딱 있습니다. 부킹하려면 남자들이 쫙 모이죠. 남자들이 쫙 모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렴하는 거죠. 하나의 개념에 서로 다른 측정도가 모여. 이게 뭐가 된다고요? 수렴타당도.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 너 꺼져. 판별을 해버리죠. 자, 구분자를 위해서 너 분리시키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판별타당도. 너를 가지고 뭉치는 것들은 수렴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판별과 수렴타당도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구성개념타당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요인분석입니다. 다시요. 구성개념타당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요인분석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요. 자, 5개의 요인입니다. 5개의 변수가 있는데 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느냐,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건가요? 몇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죠? 0.6 이상이 되어 있죠. 뭉치는 거예요. 자, 1요인에 뭉칠 수 있는 것들은 뭔가요? 가격하고 영양가가 되겠죠? 그쵸? 2요인에 뭉치는 건 뭘까요? 맛과 향기입니다. 근데 여기거리는 여기도 안 속하고 여기도 안 속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버려버려야 돼. 그래서 가격과 영양가를 뭉치면 뭐가 될까요? 뭐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가격과 영양가는? 그러니까 고품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맛과 향기는 풍미.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쵸? 서로 간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는 판별된 거죠?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 그리고 얘는 수렴을 하죠. 얘 2개는 이쪽에 수렴하고 이 2개는 여기로 수렴하고. 네? 눈빛들이 헷갈리시는데. 자, 다시요. 요인 분석이 뭐라고요? 판별은 뭐라고요? 얘를 가지고 분리시킬 수 있느냐. 수렴은요. 자, 묶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제가 나중에 요인 분석 한번 돌려드릴게요. 엑셀을 통해서 돌리기 치면 여러분, 얘가 잘 묶일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요. 설문 문항이 있는데 자, 뭐가 있느냐. 리더십에 관련 문항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시요. 자, 리더십 또 뭐 있을까요? 리더십 5가지 뭐일까요? 뭐 있을까요? 리더십, 의사소통 5가지. 또 대충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교육 5가지.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설문 문항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뭉칠 수 있느냐, 리더십과 의사소통은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인 분석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 판별은 뭐라고 한다고요? 판별은 얘를 들이대서 분리될 수 있느냐. 실험요. 뭉쳐라고 물어보는 거 뭐라고요? 뭉쳐. 너를 여기서 뭉쳐. 이런 것들은 수렴. 얘를 가지고 분리시키면 판별. 네? 눈빛들이 점점. 자, 다시 어떤 예시가 좋을까? 아까 그 예시가 가장 좋은데? 여자 부킹. 다시 여자가 딱 나타나면 이쁜 여자, 못생긴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판별이 되죠? 왜 판별되고? 수렴하면 어떻게 이쁜 여자들 뭉치죠? 이거 뭐라 한다고요? 수렴. 아시겠나요? 네? 수렴은 뭐라고? 얘를 들이대서 뭐라고요? 뭉쳐. 판별은 얘하고 분리하는 기준자가 뭐야? 들이대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판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번 보실게요. 나는 토플 성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영어는 잘한다. 통계적 방법론에서 토플이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영어는 잘하는데 토플 성적이 매우 떨어져.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토플이 뭐가 문제일까요? 나의 영어 능력을 잘 평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라고요? 내용적으로, 구성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2번째입니다. 난 영어는 잘하는데 그래서 토익은 점수가 높지만 토플은 약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토익과 토플은 잘 뭉치지 않는 거죠. 이건 뭐가 문제예요?
수렴 타당도가 낮다. 수렴 타당도가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 타당도는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다시 말해,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그래서 설계상의 타당도와 측정상의 타당도가 있는데, 측정상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 있겠는데, 첫 번째 내용 타당도는 뭐라고 하냐? 내용 타당도는요, 이 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에게 적합하냐, 이런 것들은 내용 타당도. 기준 경험 타당도는 뭐라고 한다고? 기준 경험 타당도는 이미 알려진 거와 내 거하고 비교하는 것들. 뭐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와 내 거하고 비교하는 것들. 근데 현재 시점이면 동시선도, 미래 시점이면 예측적 타당도로 합니다. 구성 개념 타당도는 정말로 잘 묶일 수 있느냐, 분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성 개념 타당도라 하는데, 첫 번째 수렴 타당도는 뭐라고 하는데, 수렴 타당도는 잘 뭉칠 수 있느냐, 판별은요 잘 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다음 이해 타당도는 내가 예상한 것만큼 제대로 묶일 수 있느냐, 타당도가 높으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다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동시적, 예측적, 그다음에 수렴과 판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내용 타당도는 통계적 기법이 없어요. 얘는 통계적 기법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준 경험 타당도에는 상관 분석만 씁니다. 얘는 뭐만 쓴다고요? 상관 분석만 씁니다. 이에 반해서 구성 개념 타당도는 상관 분석이 기반적으로 두고요, 상관 분석을 확장한 요인 분석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요인 분석. 통계적에서 제가 요인 분석을 하실 거고요. 얘도 문제에 나왔어요. 요인 분석도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표 한 장 딱 나오고 그게 30점짜리인가? 저는 껌이었죠. 쓸 게 6줄밖에 없어요. 그거는 요인 분석은. 딱 6줄, 7줄밖에 없어요. 그리고 30점 받는 거예요. 모르면 엉뚱한 쓰면 그냥 빵점이에요. 그거는. 엉뚱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인 분석은 뭐라고요? 구분되느냐, 묶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속성, 다측성, 행렬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셨고요. 자, 타당도를 향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거 쓰면 좋겠죠? 이미 검증된 거 쓰면 돼요. 타당도 이미 검증된 거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를 통해서 필요 없는 거 빼버려. 뭐라고요? 쓸모없는 거 빼버려.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근데 얘가 표본의 크기가 증가된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표본의 크기가 증가된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산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온도를 막 측정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온도. 아무리 N수를 늘려도 얘는 온도 측정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타당도가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다시 뭐라고요? 제가 측정 도구가 적합하지 않으면 얘가 아무리 늘려도 타당도가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네. 이것이 타당도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타당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검증하면 되고요. 검증된 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사를 해요. 사전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자료, 이론적으로 배경을 반영한다. 그러면 타당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제가 논문 분석을, 설문지를 만들고 싶어요. 설문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설문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인터넷에서 우선해서 있는 거 다 짜집기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적합한 걸로 보이십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게? 그게 내용 타당도예요.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것도 내용 타당도예요. 걔를 모집하고 사전 검사를 먼저 해요. 사전 검사를 해요. 그래서 판별 분석, 요인 분석을 해서 묶어요. 그게 뭐가 될까요, 걔는? 구성 개념 타당도. 걔는 구성 개념 타당도. 그리고 다시 전문가들이 이걸 통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쓰게 된다면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다시요. 이미 검증된 걸 가지고, 다시요. 타당도에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측정상의 타당도는 내용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뭐라고요? 내용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적합하냐. 측정도가 적합하냐.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
예전에 검증된 거와 내 거하고 비교하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경합 타당도. 세 번째는요, 구성개념 타당도는요, 내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잘 묶일 수 있느냐. 이게 뭐라고 잘 묶일 수 있느냐. 수량 타당도. 판별은요, 잘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잘 분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판별 타당도. 자, 다음은 신뢰도. 신뢰도까지는 조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만 좀 하시고 좀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진도 많이 뽑아야 돼요. 네? 네? 아까 전에 1시간 반복했어요. 복습을. 자, 신뢰도 한번 보는데 조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조금씩 낫지 않으세요? 그래도? 복습 좀 하세요. 자, 신뢰도는 다시 보게. 신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뢰도는 뭐라고요?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오냐. 다시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오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신뢰도는 첫 번째, 이 문항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이 문항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즉 응답자 자체가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측정 도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측정 도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응답자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평가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있습니다. 근데 평가자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설문지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응답자 자체가 충성도가 있느냐, 잘 밀집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응답자 신뢰도.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 평가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라는 평가가 동일한 문과가 나왔을 때 평가가 똑같으냐, 평가자와 평가자들 간의 간격이 없느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면, 자, 측정 도구의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 측정하면 되죠. 이 설문 문항에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들은 반복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에 반해서 응답자의 신뢰도라는 것은 앞에서는 뭐 연봉, 앞에서는 뒤에서는 뭐 있을까요? 월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들. 하나는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얘가 올바르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확인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요? 응답자의 신뢰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다시 뭐라고요? 앞부분에는 직장 내 위치, 근무 경력, 직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제가 B직장에 찍고 10년 이상 대표급, 어떻게 돼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다른 거 뭐라고? B직장인이고 3년이나이고 뭐 대표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응답자가 좀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뒤에서는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집중하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응답자. 응답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있나?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